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용관 채널의 이용관입니다.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화장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재료들로 화장품이 어떤 형식으로 제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 화장품의 기초 부분을 먼저 살펴볼 건데, 화장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문제 출제 비중은 높지 않지만 우리가 화장품의 종류를 구분하고 화장품이 어떻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선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혹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 또는 증진시킬 목적으로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로 인체에 사용되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화장품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의약품이 아닌 것을 화장품이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정의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기억하고 가셔야 될 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야 되고 의약품과 화장품은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화장품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라고 해서 먼저 교재를 살펴보면 미백용 제품, 그 다음에 주름 개선용 제품, 세 번째 태닝이나 자외선 차단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네 번째 모발 염색용이나 탈색 또는 트리트먼트 효과가 있는 제품들, 다섯 번째 모발이나 피부의 기능 약화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보습 효과를 주는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기능성 화장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기존 화장품에 우리가 피부 기능을 개선하거나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기능을 보완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된 것을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이다, 기능성 화장품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을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우리가 화장품이랑 의약품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의약품의 정의를 보시면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진단하거나 환부를 치료, 처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의약품인데, 화장품이랑 의약품이랑은 분명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화장품은 일단 정상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은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목적으로는 청결, 미화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및 처치의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용 기간은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의약품은 단기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부작용을 보시면 여기는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반드시 없고 인체의 작용이 경미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작용이 강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작용이 강력하다는 소리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반작용 또한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용이 강한 건 반드시 부작용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셔야 되고, 이렇게 그러한 이유에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전신에 사용할 수 있고, 의약품은 특정 부위, 즉 환부에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과 의약품을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원래 화장품의 특성 내용이 교과서 228페이지
화장품 좀 마지막쯤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부러 조금 앞으로 가져왔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먼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화장품에서 요구되는 4대 품질 특성이라 그래가지고 화장품의 4가지 조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4가지 조건 해서 첫 번째 안전성, 두 번째 안정성, 세 번째 사용성, 네 번째 유효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성은 피부에 대한 자극, 알레르기, 독성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성은 변취, 변색, 미생물의 발생이 없어야 되고, 사용성은 피부에 잘 발라져야 되고 사용감이 좋고 잘 스며들어야 됩니다. 자, 유효성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 즉 기능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화장품의 4대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꼭 숙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화장품들의 분류인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화장품은 우리가 얼굴이나 우리가 인체에 바르는 것만 화장품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범위가 상당히 이번 기회에 확장되실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 세안용, 피부 정돈, 피부 보호용으로 이러한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고, 메이크업 화장품, 우리가 이제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는 제품들로 우리가 메이크업 베이스, 그 다음에 포인트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 모발용 화장품으로는 세정용, 정발용, 트리트먼트용, 양모용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체 세정용으로는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외형부 세정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도 범주에 들어가나요 싶을 게 있는데, 네일 화장품으로 네일 보호랑 네일 색채에 들어가는 화장품들도 전부 다 화장품이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용 화장품이 향수도 화장품의 일종으로 사용되고 있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화장품 제조입니다. 화장품을 제조할 때 어떤 재료들이 사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재료들의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문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 나오는 건 정제수입니다. 정제수는 물에 포함된 불순물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 정제한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제수는 화장수, 크림, 로션 등의 기초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에탄올입니다. 에탄올은 휘발성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화장품을 제조할 때는 화장수, 헤어 토닉, 향수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우리가 피부에 닿았을 때 시원함을 주는 청량감, 그 다음에 피부에 닿았을 때 모공을 수축시켜주는 수렴 효과, 그 다음에 우리가 세균의 수분을 증발시켜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시켜주는 소독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게 에탄올입니다. 자, 다음 오일을 보시면 오일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실리콘 오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4가지 오일들의 각각의 특징을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첫 번째, 식물성은 변성의 우려가 있지만 피부 친화적이다. 피부 친화적이다라는 소리는 부작용의 우려가 적다라는 소리랑 같은 소리입니다. 자, 동물성은 우리가 피부의 흡수율이 높지만 냄새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광물성은 발림성이 매우 높고, 발림성, 사용성이 매우 높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발랐을 때는 피부 호흡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99%의 폐호흡, 1%의 피부 호흡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1%의 피부 호흡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리콘 오일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사용성 및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해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일이 이 실리콘 오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왁스로 넘어갈 건데, 자, 왁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 왁스란 뭐다
라고 머릿속으로는 인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왁스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오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특징으로는 녹는 점이 높은 오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나누면 식물성이랑 동물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동물성은 밀랍, 경랍, 라놀린 등이 있고 식물성 오일에는 카르나우바 왁스, 그 다음에 칸델리라 왁스가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화장품에는 립스틱이 있다. 그리고 조금 점성이 강한 크림이나 탈모제 등에도 사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계면활성제입니다. 자, 계면활성제는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서 봐야 될 시험의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친구예요. 자, 설명을 보시면 두 물질 사이의 경계면이 잘 섞이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섞이지 않은 물질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물과 기름이 있겠죠. 이 계면활성제는 자, 친수성의 머리와 그 다음에 친유성의 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이지 않는 두 가지 물질의 표면 장력을 없애서 두 물체가 섞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세정작용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우리가 때를 제거할 부분에 수분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세정 제품을 해당 부분에 바르게 되면 이렇게 계면활성제 분자가 기름때에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하고 흡착을 해서 이 기름 성분의 때를 둘러싸요. 둘러싼 다음에 피부에서 조금 분리를 시킵니다. 완전히 둘러싸서 물로 같이 섞이게 되면 이 부분을 유화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손의 마사지를 통하거나 혹은 물의 헹굼을 통해서 이 때가 더러움이 제거되는 과정을 제거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세정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름때가 있으면 물로만 해서 헹궈지지 않고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때를 제거해 나간다라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기름의 표면 장력을 없애서 두 물체가 섞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계면활성제다. 그리고 이러한 계면활성제는 친수성의 이온이 어떤 이온을 띠느냐, 플러스 이온을 띠느냐, 마이너스 이온을 띠느냐, 띠지 않느냐, 양쪽 이온을 다 띠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양쪽 이온, 양이온성, 음이온성, 비이온성, 양쪽 이온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양이온성은 우리가 자극이 가장 강한 친구로 헤어 트리트먼트나 헤어 린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독과 살균 작용이 뛰어난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가 헤어 트리트먼트 시간에도 배웠듯이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두피에 닿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음이온성은 세종작용 및 기포 형성 작용이 우수해서 세안용이나 세정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비이온성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이온성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이온성 제품은 피부에 대한 자극이 적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 화장품의 유화작용에 많이 사용되는 게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된다. 그리고 양쪽 이온성은 우리가 자극이 가장 작은 제품으로 유아들의 세정 제품에 사용되는 게 양쪽 이온성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피부 자극은 양이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음이온, 그 다음에 비이온, 그 다음에 양쪽 이온성이 크다라고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시면 보습제가 있습니다. 자, 보습제의 종류로는 천연 보습인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아미노산과 젖산, 요소가 같이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천연 보습인자를 떠올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고분자 보습제로는 가수분해 콜라겐, 히알루론산염, 그 다음에 콘트로이친, 황산염 등이 있다. 그리고 폴리올에는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리콜,
부틸렌 글리콜, 그다음에 솔비톨, 트레알로스 등이 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만 계시면 되는데 천연 보습인자랑 히알루론산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보습제가 갖추어야 될 조건으로는 적절한 보습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보습력이 환경의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고 피부 친화성이 좋고 다른 성분과의 혼용성이 좋고 응고점이 낮고 휘발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보습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부제는 화장품의 변질 방지 및 살균 작용, 즉 화장품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친구가 방부제인데 종류로는 파라옥시안식 향산 메틸, 그 다음에 파라옥시안식 향산 프로필 등이 있다. 우리가 예전에 미라를 만들 때 방부작용을 거쳐서 미라를 형성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방부제도 똑같은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다만 사용하는 양이 극소량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방부제가 갖춰야 될 조건에는 pH 변화에 대한 향균력의 변화가 없을 것, 그 다음에 다른 성분과 작용하여 변화되지 않을 것, 무색무취이며 피부에 안정적일 것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색소에는 우리가 물이나 기름에 녹느냐 녹지 않느냐로 염료랑 안료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용제에 녹으면 염료, 녹지 않으면 안료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염료 먼저 살펴보시면 물에 녹는 건 수용성 염료, 그 다음에 기름에 녹는 건 유용성 염료다. 이렇게 구분만 하고 계시면 되고, 자, 안료 같은 경우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용액이 아니라 유기용제를 기준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기용제를 대표적인 기준점으로 삼으면 되는데 이거는 휘발성이 있는 신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휘발성이 있는 신나가 유기용제의 대표적인 용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신나를 우리가 뿌렸을 때 색감이 지워지느냐 지워지지 않느냐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물에 녹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름에 녹고, 자, 여기는 유기용제에 녹지 않고, 여기는 용제의 색감이 녹고, 이렇게 가장 크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수용성 염료는 화장수, 로션, 샴푸 등 착색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유용성 염료는 헤어 오일 등의 유성 화장품의 착색 재료로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무기염료는 빛, 산, 알칼리, 즉 내광성 및 내열성이 우수하고 유기용제에 녹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고 많이 사용이 되지만 색의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자, 반대로 유기안료는 우리가 용제에 녹아 색이 변질 우려가 있지만 색의 다양성이 높다. 색 다양성이 높고 선명도 및 착색력이 우수하여 색의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구분해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기타 주요 성분으로는 아줄렌, 솔비톤, 알부틴, 아미노산, 히알루론산, 레시틴, 아하, 콜라겐, 라놀린, 레티노산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아줄렌, 피부 진정작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 우리가 단백질의 가수분해 형태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은 피부 흡수가 좋다라는 부분으로 아미노산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은 고분자, 우리가 수분을 고분자 보습인자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하는 각질 제거와 유연 기능 및 보습 기능이 뛰어나고 우리가 딥 클렌징에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 이 아하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콜라겐, 그 다음에 레티놀산, 우리가 이렇게는 어떤 성분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화장품을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만드는지,
어떠한 방식을 이용해서 어떤 화장품들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가용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용어가 유화인데, 우리가 이 가용화라고 하는 것과 유화라고 하는 것은 물에 기름이 어느 정도 농도로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가용화랑 유화를 나누게 됩니다. 교재를 보시면, 자, 가용화는 물의 소량의 오일 성분이 계면활성제에 의해 투명하게 용해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만들어지는 화장품들로는 화장수, 에센스, 향수, 헤어 토닉, 헤어 리퀴드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을 보시면 투명한 용액으로 생겨서 이 물체 건너편에 있는 물체까지 빛이 통과되어서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용화는 이렇게 투명한 컵에 물 속에 이렇게 오일 성분이 소량이 있어서 이게 투명하게 관찰되는 게 가용화 방법을 선택한 화장품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이 이렇게 통과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가용화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화를 보시면 물의 오일 성분이 계면활성제에 의해 우윳빛으로 섞여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화를 보시면, 자, 유화는 보통 로션, 크림, 에센스, 영양크림, 선크림 등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화장품을 이렇게 투명한 컵에 담아놨을 때, 자, 오일이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윳빛을 띈다 그랬죠? 우윳빛을 띠게 되면 이렇게 빛이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되면서 반투명한 색상을 띠거나 이렇게 하얀색을 띠는 것을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화장품들이 유화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개념 잡고, 자, 다시 한번 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용화랑 유화는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됐고, 자, 유화는 우리가 다시 네 가지 정도로 다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워터인 오일 타입, 그 다음에 오일인 워터 타입, 그 다음에 워터인 오일인 워터 타입,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됩니다. 한 가지 더 개념을 잡고 가시면, 자, 여기 가장 오른쪽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주성분이 됩니다. 주성분.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게 보조 성분이 됩니다. 자, 보조 성분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또 등장하는 W는 그냥 첨가 정도, 가장 소량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장 많은 양, 중간, 적은 양, 많은 양, 적은 양, 이런 식으로 첨가가 되면서 저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 하나 알고 다시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워터인 오일 타입은 조금 더 점성이 낮고 퍼짐성이 좋으며 물에 오일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로션, 크림, 에센스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오일인 워터 타입은 오일에 물이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영양크림이나 선크림 등이 이에 해당이 되고, 퍼짐성이 낮으나 수분의 소실이 적어 지속성이 좋다. 즉 더 두꺼운 보호막을 형성해 주는 게 오일인 워터 타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워터인 오일인 워터가 나와 있고 오일인 워터인 오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보시면 분산되어 있는 입자 자체가 에멀전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친구들을 쉽게 구분하려면 다른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워터인 오일인 워터, 그 다음에 오일인 워터인 오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지성 피부용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법이고, 자, 이 공법 같은 경우는 건성 피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성 피부에도 영양크림이나 선크림을 발라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성 피부는 우리가 이미 과도한 피지 분비로 인해서 피부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위에 영양크림이나 선크림을 더해서 바르게 되면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지 산뜻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피부들에도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공법을 사용하는데, 자, 워터인 오일에다가 소량의 워터를 조금 더 물을 첨가해 줌으로써 산뜻한 느낌을 더 주는 게 이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에 영양크림, 선크림 등에 이용되며 가장 마지막에 가장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이 워터 성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장품을 발랐을 때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을 준다라는 게 이 워터인 오일인 워터, 지성 피부 화장품에 사용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건성 피부에 사용되는 오일인 워터인 오일은 건성 피부의 수분 부족을 더 보충시켜 줄 수 있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건성 피부에 수분이 많이 부족할 때 조금 더 오일 성분을 더 첨가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수분을 주입시켜 줄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보호막이 강한 보호막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게 이러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 지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분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분산은 물 또는 오일에 미세한 고체 입자가 계면활성제에 의해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로는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섀도우, 아이라이너, 파운데이션 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용해간에 희석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의 물질의 고체 입자가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보시면 포장에 기재할 사항 해가지고 화장품의 명칭, 제조번호, 가격, 내용물의 용량 및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그 다음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영업자의 상호 주소,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을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되고, 사용시 주의사항 및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모든 사항들을 화장품에 기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화장품을 구매하게 되면 겉면으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재해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